네,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IT, 반도체 쪽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며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그 모든 이야기 오늘도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키워드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봐야 하는지 살펴보시죠. 2024년을 기다리며 IT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AI 혁명의 진화였습니다. 이렇게 챗 GPT로 시작된 AI에 대한 혁명, 사실상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요. 선반영,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이 AI 쪽의 혁명의 현 시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놀랍게도 AI 혁명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챗 GPT라는 그 AI라는 거 원래 있었죠. 그 전부터 굉장히 있었는데 네. AI라는 기술이 이 상용화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반 기술들이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때 뭐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는데 와, 바둑 정말 잘 돈다. 근데 바둑 두는 거 말고 쓸 수가 없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챗 GPT라는 게 갑자기 기술이라는 특이점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올해 그 반도체 시장에서 AI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죠. 네. 네, 사실상 오픈 AI, 챗 GPT의 오픈 AI가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사실상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완전 주도했던 거고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 그쵸.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였고 일본에서는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목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비덴이라는 이제 뭐 회사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서버용 AI가 모든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버용 AI는 엔비디아 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좀 더 펼쳐집니다. 확장이. 이게 AI라는 게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 쪽으로 접목이 되기 시작하죠. 네네.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라는 인프라가 저는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전기라는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이제 전기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 연결이잖아요. 통신. 네. 통신이 이제 모든 디바이스의 인프라가 된 거잖아요. 그게 진행되면서 CPND라는 네 가지 요소,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네 가지 요소를 막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혁신을. 거기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들이, 위너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먼저 디바이스를 먼저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결국 반도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온 디바이스 AI 쪽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화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사실 올해는 정말 반도체를 좋은 자극이죠. 자극하는 뉴스들이 많았는데 가장 강했던 키워드는 말씀해 주셨던 HBM 쪽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곳이 각광받다가 그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 또 최근에는 뭐 CXL, PIM 이쪽 관련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을 하고 있고 시장은 그쪽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과 속도를 또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기대감을 또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CES입니다. 어떤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CES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단기 그 테마가 되기도 하죠.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핫한 기술들이 막 그렇죠. 이제 테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 그때는 UAM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런 것들도 사실 CES 통해서 막 그 붐업이 됐던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기술들도 요즘에는 사실 뭐 CES가 라스베이거스 가전쇼가 아니라 모터쇼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자동차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지금 AI 쪽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이게 3년, 4년 뒤에 상용화가 됩니다. 보통 이 CES에서 나온 기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느새 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롱텀의 어떤 시계열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이제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올해 CES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 특히 이제 자동차라는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그 테크 산업에서 하드웨어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부품들 담당하는데 그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게 자동차거든요. 휴대폰이 연간 13억대 시장이지만 자동차는 업황 좋을 때는 연간 1억대, 뭐 8,500만 대 시장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컴퓨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IT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이제 맞이하는 건데 거기서 누가 키플레이어가 될지 그리고 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요 스탠다드를 누가 장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흥미롭네요. CES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나 투자 힌트가 3, 4년 후에 우리가 조금 가시화돼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럼 혹시 3, 4년 전에 이 CES에서 이러한 HBM과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힌트가 나왔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CE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AI라는 게 그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었고, 알파고 이후에 뭐 어떤 바둑 프로그램이 좋아진 거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챗GPT라는 게 나와서 생산성 혁명을 완전히 일으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AI라는 게 실제로 안 와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 잘 안 쓰시죠? 맞아요. 네, 잘 안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챗GPT 같은 이런 AI 플랫폼을 사용 빈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30-40%밖에 안 돼요. 제일 적은 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반대로 실제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엔지니어 생태계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화이트 칼라들의 일자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해외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문 직군에 대해서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 시작하고 여기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침투율이 30%, 40% 정도 되면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피처폰 쓸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카톡 안 돼? 그러면 그렇죠. 야 무슨 요즘 세상에 경우. 카톡도 안 쓰냐? 이러면 그래? 휴대폰 바꿀 때 나도 카톡 쓰려면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효과인데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합류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게 AI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혁명을 일단은 찾아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오늘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 쪽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시화돼서 보이는 거는 결국 새로운 디바이스고 물론 이제 기존 디바이스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우리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 스마트폰도 이제 AI 기능들이 많이 가미되면서 굉장히 고도화될 거예요. 이걸 또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 주자가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고요. 네,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죠.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이 AI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 10에서 20%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격 전가를 할지 그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AI 혁명, CES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목할 이슈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에 이어서 메모리 감산 효과 이 부분을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작년 말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역시나 메모리 1위 기업인 삼성도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올 초부터 생산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있었죠. 실제로 이제 재고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의 마지막이 결국 재고가 줄어들고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게 3분기에 대부분 재고가 정상 궤도에 다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고정거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당초 4분기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그 고정거래 가격 상승
어떤 비율을 전망치가 원래는 한 10% 중후반대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거는 20% 중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 빠른 속도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네. 내년에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감산이잖아요. 감산을 통해서 재고가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3분기 보면 반도체의 공급, 그러니까 보통은 반도체를 비트 기준으로 보거든요. 비트 공급 기준으로 보면 2%가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은 10% 넘게 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가격 인상이 결국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출하량은 줄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들이 있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이 감산이 마무리가 될 건데, 자, 1분기에는 디램이 이제 감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분기쯤에는 낸드 플래시가 감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가느냐는 공급업체들의 결기에 달렸습니다. 결기. 어떤 의미냐면 감산을 늦게 할수록 이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수요업체들의 쇼티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감산을 빨리 마무리하면 이 사이클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강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번 공급 과잉의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 투자해줘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더니 안 사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폭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엄청난 올해 몇십 조의 적자를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쌓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좀 강하게 이제 그 공급을 섣불리 늘리지 않고 잘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거나 아니면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쉽사리 이제 캐파 늘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부가 가치 쪽에 조금 더 혈안이 돼서 네. 관련된 움직임들이 조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반영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이 그쵸. 인상된 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네, 스텝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수요가 그쵸. 있어야지 이제 이 공급을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하고 이 사이클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주요 우리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수요처에서 보면 중요한 수요처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서버가 있고요. 일반 서버가 있고, 그게 이제 디램 기준으로 보면 40%가 넘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한 3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PC가 한 10%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그 수요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버도 이제 보면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게 약간 갈려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는 AI용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쓰는 일반 서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쪽 AI 서버는 수요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칩도 쇼티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만 하면 선방하겠다. 내년에 뭐 한 2%, 3% 정도 성장 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서 엇갈리냐? 일반 서버. 일반 서버에 대한 수요에서 많이 엇갈리고요. 그리고 PC, 노트북 PC 같은 게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이거를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인데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사겠냐. 이렇게 보는 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일단 일반 서버와 PC에 대한 이 수요가 결국 내년 어떤 전반적인 수요 공급을 매칭시키는 데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수요 회복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짧게 궁금한 건 많은 증권가들의 물론 코멘트가 있지만 엇갈렸다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일반 네네. 그리고 PC.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올라올 네, 거라고? 올라올 거라고 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지금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서버들이 네. 대부분 2016년에서 17년 그때 슈퍼 사이클 때 대부분 투자한 서버들이에요. 그때 투자한 서버들이 보통 이제 서버라는 게 사용 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요. 그 교체 수요로 네. 일단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3년 있다가 바꿔야 되면 보통 2020년, 21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체 사이클이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 서버를 안 샀냐? 자, 빅테크 업체들이요, 일단은 엔비디아 칩 질른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자기네들 AI 쪽에서 뒤처지면 이게 다음 차세대 기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서버를 살 예산을 가지고 전부 엔비디아 칩 사서 AI 서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 일반 서버에 갈 예산들이 AI 서버 쪽으로 간 건데요. 내년에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온 디바이스 AI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막 이제 인프라들이 깔리면 일반 서버에 대한 연산도 되게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열화라든지 반도체가 이제 수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갈아줘야 되는 교체 수요가 있는 거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초창기에 넣은 서비스가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자극되면 교체 수요가 확 더 올라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틱톡처럼 뭔가 막 사람들의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일단 처음에 나온 서비스들은 좀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많다까지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요들, 전망들을 반영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와 함께 또 탑 종목은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HSL 파트너스 대표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